오늘 그 사부 감독님과 그리고 배우 세 분 모시고 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이윤우 배우님. 네, 제 옆에서 이제 사부 감독님 그리고 신수환 배우님, 이윤우 배우님 그리고 이준 배우님 이렇게 함께하겠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감독님 이번에 오셔가지고 무려 5박 6일 동안 꽉 찬 일정을 보내시고 내일 이제 떠나시게 되니까 네, 오늘 네, 마지막 GV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이제 오픈 채팅방 열린 거 아시죠? 예, 그 질문 벌써 이제 올려주고 계신데요. 그 이제 질문 이렇게 올려주신 것도 섞어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선물을 드릴지는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감독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 들고 난 다음에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わざわざお越し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일부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すみません、お越し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もう最後ですし、もう俺なんか知ってる顔が何人かいますね。もう友達になった感覚です。 예, 이번이 마지막 행사인데요. 제가 낯익은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뭔가 친구가 된 기분입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더유어배드에서 형호 역할을 맡은 신수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더유어 배드에서 예은을 연기한 배우 이윤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가 안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언어유업에 대해서 지훈 역할 연기한 이지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감독님께 이제 질문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예전에 이제 감독님이 2000년이었던가요? 정말 오래됐죠. 저도 되게 오래된 사람인데 그 포스트맨 블루스라고 하는 작품으로 이제 한국을 찾으셨을 때 그때 이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2000년에 그 전주 영화제에서 일본 영화들이 굉장히 화제였어요. 그 오디션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었고, 그리고 감독님의 그 먼데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었는데, 뭐 원데이 그리고 포스트맨 블루스 이런 작품들이 그 당시 그 일본에서 각광받던 그 배우 그 츠츠미 시니치라고 하는 배우가 이제 출연했던 작품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제가 영화 기자를 시작하고 전주영화제를 처음 가서 이 먼데이를 제일 처음 봤거든요. 너무 영화가 재밌어가지고 와, 영화 기자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이제 감독님 영화에 좀 빠져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그때 이제 사부 감독님의 별명이 그 일본의 타란티노 아마 이랬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드셨던 작품들은 뭔가 기본적으로 약간 코믹한 감성들이 있는 그런 작품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좀 카메라 앵글이라던가 기법 같은 것들이 뭔가 좀 이렇게 역동적인 그런 작품들이었는데요. 근데 이번 작품은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믹과는 상당히 거리가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하기에는 완전히 이제 극과 극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도 굉장히 이제 정돈돼 있고 정적인 카메라여서 이렇게 그 한국 배우들과 이제 한국에서 작업했다는 것에 더해서 뭔가 이전과는 굉장히 좀 다른 작업이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작품을 좀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질문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そうですね。まず大きな違いというか、まずそのさっきおっしゃったポストマンブルスとかマンデーのこれはまずフィルム撮影でした。で、少しでも長く多く回すと怒られるので、本当に形ときっちりレイコンって書いて撮ってました。で、今回はもちろんそのやり方も、僕は一緒ですし、その時代的にそういうもうデジタルになってから要は監督が監督らしくない監督が増えたというか、いろんな角度からいっぱい撮れるので、そういう後で編集してごまかすっていう映像が今かなり多いような気がします。なので今回は本当にフィックスで、しかも4対3でどれだけそのテンポよく心地よく
ほんですごく美しい映像で見せていけるかっていうことに今回は挑戦しました。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예전과 좀 이 작품 차이가 있는데요. 포스트맨 블루스나 먼데이 그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필름으로 영화를 찍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콘티도 완벽하게 그리고 하고 그랬었는데요. 사실 방식은 지금도 이제 여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기가 된 이래로 감독스럽지 않은 감독님들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카메라를 여러 각도에서 놓고 찍고 나중에 편집으로 좀 얼버무린가 한다는 식의 영화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고정 카메라로 4:3 비율의 화면 비율을 써서 그렇게 템포도 좋고 그리고 보는 느낌도 좋고 그리고 정돈된 화면으로 보이도록 애를 써서 찍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옆에 이제 그 형호 역을 맡으신 신수환 배우께 여쭤보면 그 형호라고 하는 캐릭터가 굉장히 좀 복합적이잖아요. 뭐 다른 두 캐릭터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면에서 되게 굉장히 폭력적인 정말 말 그대로 참 이런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좀 쓰레기 같은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또 그런 느낌도 들어서 이 형호라고 하는 캐릭터를 좀 어떻게 좀 파악을 하시고 접근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도 어려웠어요. 이 친구가 왜 이럴까? 사이코인가? 스님 요새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저한테 이 형호는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사이코패스 연기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좀 힘이 들어간 듯한 어떤 그런 연기 좀 싫다. 또 어디서 본 것 같은 연기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접근한 게 우선 다행히 이제 전사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다행이라는 표현은 이제 배우 입장에서 이 캐릭터를 분석할 때 있어서 형호가 이렇게 많이 어렸을 때 힘들었구나, 좀 많이 학대를 당해서 정신이 아프구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아파서 어떤 학대를 많이 당함으로 해서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자라면서 좀 강박증, 편집증, 그리고 그게 이제 사랑의 표현이 학대로 이어지는, 하지만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사는, 그냥 예은이를 사랑하고 내 거야, 강력한 소유욕과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보면 아이같이 순수한 쓰레기가 된 것 같아요. 순수한 쓰레기죠. 네. 순수. 네, 순수로 이제 결론 내리고 예은이를 사랑하는 순수한 쓰레기같이 이제 연기를 하자. 네. 좀 말이 이상한가요? 아무튼 그렇게 흘러왔어요. 네,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시작하셨음에도 뭔가 그래도 그 중에서 되게 힘드셨던 장면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꼽아주신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정말 힘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씬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배우들이 다 이제 어렵고 고생하고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물리적인 어떤 그런 고통보다 이제 제가 때려야 되잖아요. 잠깐 긴장을 놓으면 막 상대방이 다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니까 그런 지점에서 이제 사실 제가 두 배우를 다 한 번씩 때렸거든요. 진짜로.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형으로서도 힘들겠지만 이제 인간 신성으로서도 미안한 마음도 같이 들었고, 그러다가 진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이렇게 저도 울고 막 예은 배우도 울고. 네, 저희 그러다가 둘이 부둥켜하고 운 적이 있었어요. 그 처음에 나오는 폭력씬 거기서 저도 엄청 울고 오빠도 미안해가지고 엄청 울고. 그런 것들 뭐 빼놓을 수 없는, 당연히 댄스 씬이 있겠죠. 빼놓을 수 없는 댄스 씬도 당일날 갑자기 이렇게 감독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거라서 그것도 이제 힘들었다면 힘들었지만 다행히 슛 들어가고 나서는 그냥 흘러가듯이 물 흘러가듯이 감독님의 어떤 디렉션을 주시는 거에 있어서 그냥 편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 그 때리는 장면들이 영화로 보면 굉장히 힘들지만 어쨌건 연기하는 배우 입장에서는 동료 배우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시원하게 한 번에 끝내자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 세 분도 그러셨나요 혹시? 아유, 저는 이제 오빠가 엄청 힘들어했어요. 처음 사람을 때려본다 해서 살면서. 그래서 오빠 괜찮으니까 여러 번 맞는 게 더 힘드니까 한 번에 때려달라. 원큐에 끝내달라. 제가 이제 이 영화 전에 도코다이라는 곳에선 제가 때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상대 배우가 무술을 처음 해가지고 제가 배 맞는 그 씬을 한 100번을 맞았었어요, 진짜로. 근데 저는 이제 킥복싱을 했었어가지고 한 번에 갈게요 이러고 이제 한 번에 제대로 때려가지고 한 번에 끝내줬는데 그게 이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덜 고통스럽게 끝나서. 네, 그럼 이제 이어서 이제 이윤호 배우님께 질문드리면 여기 이제 그 채팅방에 언더 유어 체어라는 분이 올려준 질문을 그냥 그대로 질문이어서 드리려고 하는군요. 네, 언더 유어 체어님은 나중에 나가실 때 누구신가요? 혹시 손 드실 수 있나요? 아, 네, 나가실 때 선물 꼭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이 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질문해 주신 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인터뷰 같은 걸 좀 읽어보면 이제 이 시나리오를 이제 운전하는 그 차에서 네. 전달 받으시고 그 차에서 내리지 못하신 채로 계속 이 차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이 작품을 읽으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해 주신 분은 사실 이런 뭐 워낙 많이 받으신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도출이 있는 배역이고 되게 힘드신 그 작품이어서 이게 출연을 해야겠다. 그렇게 긴 시간 이 작품을 읽으면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고 결심하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노출이 있다고 듣고서는 이제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쨌든 이 한국의 보수적인 이 나라에서 노출을 한다는 거가 신인 배우가 어찌 보면 여자로서의 이제 배우의 뭔가 포기일 수도 있고 시작일 수도 있는데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 일단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엄마 아빠한테 이제 엄마 딸이 노출을 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뭐 영화인데 예술인데 뭐 어때? 라고 하셔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때 이제 집에 주차장에 딱 대놓고 제가 시나리오를 읽었죠. 근데 저는 항상 뭔가 집중을 해야 되거나 이런 뭔가 노래를 듣고 싶을 때 주차장에서 창문을 다 닫아놓고 이제 노래를 크게 틀고 이제 혼자 좀 시간을 보내는 편인데 거기서 이제 시나리오를 핸드폰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는 여자가 벗고 있는 이제 콘티가 계속되길래 이거 못하겠다고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끝까지는 봐봐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읽었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야한 게 아니라 좀 뭔가 이 영화를 만들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여자의 노출이 무조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제 10번 읽고 막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충격적이었다가 이제 점점 궁금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다가 이제 저를 대입해가지고 이제 읽고 있더라고요. 나도 이런 어두운 면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어두운 면을 언제 이렇게 연기해 볼 수 있을까? 항상 사람들은 밝은 척을 하면 사는데 그래서 이제 저의 공감되는 어두운 부분들이 많아서 이 역할을 되게 연기해 보고 싶다. 항상 사람들에게 밝은 모습으로만 인지되고 있는 이윤호라는 사람의 이런 어두운 면을 한번 연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고 일단 이 영화를 만드신 분들과 함께 이제 인터뷰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영화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작업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뭐 사실 배우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떤 어두운 면을 어떤 캐릭터에 투영해서 한번 연기해보고 싶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뭐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참 그게 실행에 옮기기가 되게 힘든데 아무튼 정말 이번에 힘든 연기를 잘 해내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면 여기 이제 최윤희님께서 질문해주신 건데요. 네, 이분도 나중에 나가실 때 꼭 선물 받아가시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또 역시 힘들었던 장면 하나 꼽으신다면 어떤 장면일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맞는 거는 당연히 힘들었고요. 수왕 배우님이 진짜 이게 착해가지고 때리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이제 조금 다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원래는 겨울이 배경이 아니었어요, 이거 촬영이.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눈을 다 치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제 보면은 옷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멍 분장 때문에 이제 스타킹 같은 것도 못 신었고 신발도 여름 로퍼였고 이래가지고 이제 발이 동상에 걸리고 막 이제 몸이 막 이렇게 많이 춥고 떨리면서 찍어가지고 이제 눈 사이에서 달리는 그런 게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넘어지기도 많이 넘어졌고, 네, 겨울에 촬영하는 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그럼 옆에 계신 이지훈 배우께 여쭤보면 그 올해 개봉한 영화죠. 그 유철 감독이 빈틈없는 사이라고 하는 작품을 좀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고요. 그 작품은 또 로코라고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다르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이 영화랑 또 은근히 비슷한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작품은 벽 하나를 두고 이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약간 그런 알콩달콩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실 이 작품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베드 하나를 두고 약간 거리상으로만 보면 사실 영화의 결은 굉장히 다르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좀 비슷한 면도 있네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여기 또 이제 질문해주신 분하고도 약간 겹쳐지는 거라서 정진영님도 이제 나가시면서 선물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그 로코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에 비하면 굉장히 무거운 스토리여서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 역시나 또 이지훈 배우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이제 빈틈없는 사이에서 그 고규필 배우랑 굉장히 호흡이 뛰어났거든요. 특히나 이제 고규필 배우는 올해 범죄도시 3의 초롱이로 굉장히 이제 유명세를 얻었는데요. 그 이 작품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던 즈음에 그 초롱이의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됐다.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연인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이거를 뭐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읽고 이거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확인을 받고 싶었어요. 제가 난 이거 소재도 너무 신선하고 내가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는 눈이 맞나? 그래서 이제 규필이 형한테 같이 아침에 가서 바로 보여주고 형 이거 점심까지 좀 같이 읽어봐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점심 먹으려고 하는데 형이 옆에 와서 야 해야 돼 이거 괜찮아. 그래서 그래 그치 이게 뭐 사실 뭐 이 작품으로 인해서 제가 막 내가 막 엄청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제가 배우 생활을 해가면서 경험하지 못할 거를 경험할 딱 시기에 뭔가 이런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작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혹시 초롱이는 이 영화 혹시 봤나요? 보셨나요? 안 그래도 지금 또 다음 영화를 같이 찍고 있어요. 초롱이 형이랑. 그래서 근데 개봉하면 제가 얘기했어요. 형 봐. 인증샷 찍어 보내. 인증샷 찍어서 아마 스토리에 올릴 겁니다. 네, 이제 그 감독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작품 이제 원작이 있는 작품입니다. 이제 원작은 오이시 K 작가의 이제 원작을 삼고 있는데 사실 이 작가가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인지도도 높고 그 이분의 그 작품이 뭐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서도 이제 영화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인지도가 그 높은 작가인데 정말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출간된 소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언더 유어 베드가 그 동명의 제목으로 한국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출간이 됐고 그걸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선물로 드리려고 아까 이제 지금 세 분 나왔죠? 그렇게 드리려고 하고요. 아무튼 이 작가도 사실은 저도 뭐 읽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찾은 것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이 작가의 이제 작품들 중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작품이 지금 와차랑 웨이브의 살인귀를 키우는 여자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도 이제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학대를 당한 캐릭터가 이제 등장을 하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망자와의 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영화한 그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작품의 그 주인공이 제가 이제 읽어본 바로는 이 작품의 그 주인공과 굉장히 닮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그 굉장히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굉장히 그 가라앉아 있는 그런 캐릭터이고요. 또 하나 이제 부천영화제였던가요? 그래서 이제 공개됐던 작품 중에 아파트 1303호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개봉도 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개봉도 했는데, 이 작품의 그 내용은 그 아파트, 그러니까 1303호에 이사를 오는 그 여성들이 계속 그 베란다에서 계속 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쭉 그 말씀드린 내용만 들어보셔도 굉장히 그 어두운 세계를 그리고 있는 작가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어떻게 보면 이 언더 유어 헤드라고 하는 지금 보신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대받는 주인공이라던가, 그리고 무언가에 끝없이 집착하는 그런 주인공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원래 이제 이 OCK라고 하는 작가를 좋아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 원작과 좀 어떤 부분들이 이 영화와 다른지 그것도 좀 들어보면 이제 곧 소설이 출간되니까 조금 중요한 좀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全然知らなかったです。で、今のお話聞いてすごい興味が湧きました。 저는 이 원작자분을 전혀 몰랐고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큰 흥미가 생겼습니다. 原作との違いはもう全然違うかな。まずね、大和ベッドのダンスシーンってどういうことっていうふうな感じになってしまったもの。 원작이랑 완전히 이제 좀 다른데요. 뭐 이제 댄스 씬 같은 것도 사실 원작에는 없습니다. でもまあ今回はその3人が主人公というか3人の話にしたかったのと、でまあとても悪い人はいないっていうか、それぞれがそういう孤独であったりっていう、その助けてって言いたい時に言えなかった3人の話で、最後はやはり原作の方は兵庫の役が死んで自分が庭に埋めちゃうんですけども、そうではなくて兵庫もちゃんと生きてて片目を失ったけど最後それぞれがその形は違うけど解放されるような、なんかスタートラインに立てるような俺はエンディングにしました。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점은 저는 이제 영화를 세 사람의 이야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사람이 나오지 않는 그런 걸로 만들고 싶었고요. 근데 이 세 사람은 고독한 존재이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마지막에 원작에서는 형우가 죽지 않는데 원작에서는 형우가 죽는데요. 작품에서는 형우가 죽지 않고, 그리고 원작에서는 이제 죽은 형우를 지훈이 그 정원에 묻어버리는 것까지 나오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형우를 포함해서 형우는 한쪽 눈을 잃었지만 어쨌든 살아있고, 다른 인물들도 뭔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 같은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로운 스타트 라인에 서는 것으로 저는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배우분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그 댄스 씬은 갑자기 이제 생각나신 건지 넣으러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当日の朝思い浮かんで慌ててコンテ書いて送りました。 당일 아침에 갑자기 떠올라서 제가 급하게 콘티를 그렸고 보냈습니다. なんかもう思い感じたところでもう止まらなくなって、でもすごい勇気のいる初日だったので撮影のすごい勇気いったんですけども、でもこれはその背中がすごい押されたんですね。でなので結果的にはすごいいいシーンになったと思ってます。 제가 생각을 한 번 하면 잘 멈추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멈추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촬영 첫날에 그 찍은 장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데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도 좋다 하고 해서 결국에는 찍었고, 그리고 매우 좋은 장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문해주신 분들 한 골라보면 이게 질문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고르는데요. 네, 그레타 툰베리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 침대 밑에 숨기에는 너무 큰 배우를 캐스팅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또 연결시켜 보면 배우분 입장에서는 그 뭐 침대가 크건 작건 간에 그 이지훈 배우 입장에서는 침대 밑에 계속 있다고 하는 설정도 사실은 굉장히 연결이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 두 분 감독님과 이제 배우분 두 분에게 되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침대 밑에 숨기 너무 크다.そうですね、それはすごいこだわりがありました。そのに見えそうで見えないサイズだったり、でも実際本人が入れるっていうのは もちろん作り物じゃないとあれだけの幅はないんです。で上からその布団カバー、ベッドカバーのようなすがりみたいなそういうのでまあ隠すとかなんかすごい美術の方にもお願いして、作ってもらいました。でも微妙に出てるんですけどね足。 그 제가 이 장면 그 침대 밑에 숨는 거는 굉장히 좀 집착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침대에서 침대 커버를 이렇게 감추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미술팀께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미묘하게 지훈 배우님의 그 발 같은 게 나오기도 했답니다. 발가락을 감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처음 글을 읽었을 때 그 기분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침대 밑에 들어가 있을 때 위에 내가 사랑했던 좋아했던 여자가 그 위에서 그 침대 위에서 그런 고통을 받고 아픔을 당할 때 밑에 있을 때가 어떤 기분일까 촬영할 때 느꼈는데 놀라웠습니다. 네.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침대 밑에 정말 이렇게 딱 붙어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두 배우 수왕 배우님, 유도 배우님께서 이제 배드신이 시작이 됐는데 수왕 형이 이 영화가 상영이 되면 인기가 많아지겠구나. 네, 침대의 프레임이 부서졌습니다. 네, 그래서 제 허리에 이 프레임 나무가 앉는 순간 이 형이 뭐가 돼도 될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제작비가 초과됐냐니까요. 본드로 붙여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이제 촬영할 때 들어갔다 촬영 끝나면 이제 컷 되면 나오고 이랬는데 뒤로 갈수록 그냥 안 나오더라고요. 네, 제 그냥 잠도 거기서 잤고요. 밥 먹고. 네, 저한테는 되게 애착이 가는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분이 보셨을 때 그 투샷 한 화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되게 저는 보면서 되게 기분이 진짜 찝찝했거든요. 그렇게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효루 배우님과 같이 또 질문을 드려보면 사실 이 영화의 포스터이기도 한데요. 한 사람은 이제 알고 있고 한 사람은 모르는 상태에서 두 사람의 어떤 손이 닿을랑말랑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 장면도 사실은 굉장히 연기하기 굉장히 이렇게 뭔가 조절을 잘 해야 되는 장면인 것 같아서 그 장면 좀 어떻게 하셨는지도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감독님께서 손을 이렇게 이렇게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고정된 앵글이잖아요. 그 저희가 보면은 고정된 앵글인데 거기 이제 어쨌든 편집을 하려면은 똑같은 손 모양, 똑같은 위치 이렇게 떨어져야 돼서 거기 부분에 이제 표정은 연기를 하고 있지만 손은 손에 신경이 다 가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아니 근데 밑에서 지훈 오빠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달랑말랑 손을 보글보글 떨면서 이렇게 한 게 정말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러운 떨림을 위해서 그날만큼 비타민을 챙겨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이 갖다 대는 순간 이렇게 몸에 좀 많이 부족했어서 자연스럽게 아주 그리고 또 카메라 감독님 와 계시지만 감독님이랑 또 사부 감독님께서 잘 이렇게 디렉션 해주셔서 그런 장면이 씬이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성함에게 여쭤보면 그 사실 뭐 세 캐릭터 모두 다 뭐 굉장히 힘든 연기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역시나 이렇게 일단은 공격적인 캐릭터다 보니까 사실 아까 그 유로 배우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오빠가 굉장히 착하고 마음이 여려서 되게 힘들었다라는 거를 사실은 얘기를 해줘서 아는 거지 작품만 보면 조금 알기 힘들 정도로 연기를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이제 감정을 다스리는 게 배우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힘든 일이어서 그 매번 좀 이렇게 내 감정을 좀 조절하고 다스리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방법이 있으셨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글쎄요, 좀 저도 제가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뭔가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뭔가 방법이 있다라고 사실상 말씀드리고 싶지만 딱히 뭐 그럴 방법은 없었고요. 정말 그냥 최대한 감독님이 이렇게 액션하면 그냥 나는 형호다 생각하고 그냥 나는 쓰레기야 하면서 스스로 가스라이팅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워낙에 제가 뭐 거의 사실은 때리고 뭐 이렇게 괴롭히는 장면이 주로 됐기 때문에 일단 행동에서 오는 어느 정도의 그 보여지는 힘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훈이가 밑에 있을 때 제가 막 부러뜨리는 그런 것들도 감독님이 정확한 디렉션이 있었기 때문에 감독님이 그 좀 표현을 하기 좀 뭐하지만 그 속도감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시연을 해주셨거든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장면이 이렇게 부러지고 막 그냥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거죠. 감독님께서 역시 영화는 감독의 예술입니다. 감독님께서 잘 디렉션을 주셔서 형호가 잘 나오지 않았나 감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言っていいですか兵庫のキャラクターにもう一つただの暴力じゃなくて弱点というか弱い部分を俺は作ろうとまずしました。 예, 저는 형호 캐릭터의 어떤 폭력성뿐만 아니라 어떤 약함 이런 것들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その男として自信がないっていうかそれで若干そのセックスシーンで早漏気味というか早漏気味すぐに出ちゃう人すごくだからすごくリズムがこう速い犬みたいな動きをしてくれとお願いしました。 네. 그리고 사실 뭐 그 약함 중에 하나가 남자로서 자신이 없는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섹스할 때도 굉장히 이제 조로인 그런 시기고 그래서 섹스할 때 굉장히 빨리 해버리는 강한 개처럼 그렇게 해버리는 것처럼 하라고 제가 지도했습니다. それで家をとにかく俺は美しく撮る全カット絶対に綺麗に撮ろうっていうのがまずテーマでした。 그리고 예은의 경우는 저는 모든 장면에서 예은을 예쁘게 찍는다라는 게 저의 이제 그 それでそのセックスシーンはすごくデリケートだし俺たちもすごく緊張してたのでテストとかなしでカメラマンだけ残して全員モニターとか外に出ました。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섹스씬은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테스트 촬영도 하지 않고요. 저희들 카메라 그만 남겨놓고 다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それで用意スタートをかけて始まったらヒョンウンはとにかく速いんですリズムがもう犬のように速い。見てください。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슛에 들어갔더니 형호가 굉장히 리듬이 빨랐습니다. 개처럼. 家には説明しなかったので彼女は普通のリズムであんあんって言ってるんです。だからもうバラバラになってもうちょっと大爆笑になってしまった。 그런데 이제 예은에게는 이제 형호가 그렇게 할 거라는 그것을 그렇게까지 이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은은 그냥 보통의 리듬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빠른 리듬, 보통 리듬 이게 결국에는 이제 각각이 되어버려가지고 이게 그 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それでそうですね下にいる自分が何が起こってんだっていう恐怖だったと思います。
그래서 밑에 있었던 지은이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되게 무서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개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또 잠깐 뭐 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몰입한 나머지 제가 진짜로 예은이 목을 진짜로 세게 졸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예은이가 진짜 죽겠다 싶었는지 진짜로 정신 차려면서 제 뺨을 5대를 때리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진짜 여기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이거를 아프더라고요. 누군가 좀 말해줘서 제가 말하는 기회가 좀 생겼었으면 좋겠었던 게 오빠가 좀 수영 배우가 좀 집중을 하면은 다른 멀티가 안 되나 봐요. 저조차도 연기인 줄 알았나 봐요. 이게 보면은 목을 발로도 밟고 손으로도 쪼르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정확하게 목젖을 정말 이렇게 힘 조절을 못하고 이렇게 하길래 이 배우, 이 오빠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구나. 정말 때리는 장면을 연기를 하지 않고 정말로 조르고 때리는구나를 느꼈는데 처음에 이제 배드신을 하는데 여기를 정말로 꽉 눌러가지고 제가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근데 저는 좀 한 번에 이제 끝내자라는 느낌이어서 정말 제가 죽겠다 싶을 정도에는 컷을 해주실 줄 알고 그냥 참았는데 컷이 안 나는데 점점 숨이 이게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뺨을 이렇게 때리는데 더 하라는 줄 알고 더 이렇게 하길래 그리고 목을 밟을 때도 정말 목을 이렇게 밟아가지고 표정이 정말 리얼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저는 말하고 싶은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약간 감독 있게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감독 입장에서는 뭐 딱 컷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들의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오면 그 사실을 컷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테이크를 더 갔던 순간도 있으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っていうかもうそうですよ。俺基本カットはあんまかけないです。できるだけ長くその俳優さんたちが自分で考えたり要は苦しんでる絵っていうのが多分お客さんもみんなそうなんですけど俳優さんが映画の中で気持ちよく演技してるのなんて見てたら気持ち悪いんですよ。だからどんだけ苦しいかっていうだから俺走るシーンも大好きだしそういうセックスシーンとかでもまだやら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ところから2人でこう思いついたり考え出したりしていくところが新しかったり自分が想像してなかったり部分だったりします。 저는 별로 이렇게 컷을 외치는 감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길게 찍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배우들이 생각해서 이제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배우들이 즐기면서 막 기분 좋게 촬영한 장면들이 그렇게 잘 나오는 편도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들이 이제 힘들게 촬영하면 그게 이제 더 좋은 장면으로 나오죠. 예를 들면 이제 제 영화에서 달리는 장면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도 배우들이 힘들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컷을 부르기보다는 배우들이 생각해서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서 이것이 이제 올라가도록 하고 그거를 이제 따라가는 편입니다. 그 달린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예전에 이제 감독님이 그 일본 매체랑 인터뷰했던 것들 그때 이제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 일본 기자가 했던 그 첫 질문이 당신 영화의 주인공들은 왜 이렇게 맨날 달립니까? 라는 게 이제 첫 질문이었던 기억도 갑자기 또 떠오르네요. そうですね。俺も1作目から走っててその後ずっと世界中映画祭どこ行っても今回も走ってましたねって言ってくれるんでもう自分のものにしようと思ってだから今回もその原作にも韓国からいただいた脚本にも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走るシーンは入れました。 저는 이제 달리는 장면은 제 데뷔 때부터 데뷔작에서부터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영화제에 가기만 하면 또 달리네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달리는 장면 나의 시그니처로 만들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원작에서도 시나리오에서도 달리는 장면이 없지만 제가 넣었습니다. すごく俺走るシーン撮るのはあんまり好きじゃないんです。すごく緊張するしその怪我するとどうしようと思うし。 路地から人が出てきたりとか車出てきたりとかいっぱいあるんで本当に緊張するので今回は本当に怪我がなくて本当に良かったと思ってます。
근데 저는 달리는 장면을 찍는 것은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긴장해서 찍기도 하고 배우가 혹시 다치면 어떡하지? 혹시 피 흘리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이 되게 많기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이번 영화에서는 상처를 그러니까 그 다치지 않고 촬영이 되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이미 선물을 받으신 분인데요. 예, 정진영님이 또 신수왕 배우에게 좀 질문해 주신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이윤호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좀 투영해보고 싶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다면 신수왕 배우님은 이제 폭력신에서 혹시 본인의 숨겨져 있는 나의 부캐를 좀 꿈틀대며 발견하지 않으셨는지 특히 소리를 지르는 장면에서 진짜 희열을 느끼는 거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표정기가 좋았다라고 해주셨거든요. 부캐는 제가 아쉽게도 사실 그런 거는 잘 못 느꼈어요. 못 느꼈고 근데 어찌 됐건 좀 질문과는 사실 다른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사실 뭐 항상 이런 데 오면 형호의 어떤 많은 형호한테 질문을 던져주시는 게 댄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탄생 비화라든지 기타 등등. 사실상 뭐 또 대표님 아니 감독님께서 이게 지훈도 사실 달리게 하고 예은도 달리게 하고 형호는 사실 달리게 하는 거 없었지만 아마 그걸 대신해서 이제 댄스를 요청하셨던 것 같은데 혼자 생각에 이제 그런 감독님의 뭐 여러 가지 의도, 형호의 자유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씬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실 반대로 저는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갑자기 보시는 분 입장에서 이 형호의 댄스가 관객들에게 어떻게 처음에 받아들여지는지가 좀 역으로 좀 처음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건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니까요.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질문에 좀 동문서답을 드린 점 일단 죄송하고요. 또 되려 질문을 드린 점도 죄송하고 좀 여러 가지로 아무튼 근데 그 지점에서 그래도 답변 하나를 드리자면 부캐라면 생각보다 내가 좀 춤을 좀 괜찮은데? 뭐 이런 느낌?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방지게 한마디 드리자면 작품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형인데 같은 일을 하는 동료로서는 저는 뭐 역할이 다양하게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 인간적으로는 정말 여리고 따뜻하고 정 많은 형입니다. 네,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댄스 장면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질문해주신 분이 의도적으로 못 추려고 한 건지 잘 추려고 한 건지 약간 헛갈리시나 봐요. 어떻게 느끼셨죠? 누구시죠? 못 친 것처럼 보였나요? 갑자기 일어나시길래 아니 사실상 좀 변명을 하자면 이거 항상 하다가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 안 드렸는데 콘티에 제 춤 동작이 있었어요. 이런 춤 동작이 나와야 되면 그게 이제 이 다리 이렇게 올리는 개다리 춤 같은 동작이 있었어야 했었고 네 뭐 더 이상의 변명이 안 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콘티대로 추자.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한번 그냥 놀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어팀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유어팀님까지 아마 선물 5개 준비된 책을 원작 소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참 선물을 드리기에는 참 질문이 되게 좀 다른 질문인데요. 다른 질문인데 지훈 배우님 이제 커피 촬영하실 때 무슨 커피였는지. 안에 내린 커피를 뭐라고 그러죠? 드립 커피였어요. 네. 저 커피를 잘 몰라서. 그리고 또 뭐 사실 뭐 제작진에서 준비를 하셨을 테니까. 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질문해주신 분 중에 사실 이제 그 이분의 질문까지 해서 이분까지도 제가 좀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하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호호호빵님께서 질문해주셨는데요. 혹시나 이분까지 이제 책이 6권 되면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특별히 누군가를 지칭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감독님을 포함해서 세 분 배우 모두 답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실 뭐 원작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감독님께서 이제 원작의 결말을 바꾸셨고 그리고 원작의 결말을 바꾸신 거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의 비중을 좀 균등하게 가고 싶었다. 그 세 사람 다 모두 애정을 갖고 만드신 캐릭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혹시 그 결말 이후에 이 캐릭터들의 뒷 이야기가 어떨까?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지 이런 걸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배우분들도 뭐 이게 각자 이렇게 그 인물로 굉장히 긴 시간 살아오셨을 테니까 이후에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 한번 좀 궁금해서 듣고 싶습니다. いやーこれはねそうなると俺頭の中オリジナルになっていっちゃうんですよ 예, 그렇게 되면 제가 머릿속에서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そうなるとコメディ方向行っちゃうんですよ 그렇게 되면 제가 코미디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自分が出所してきます今日にもしようかなほんで町屋さんが歩いてる鑑賞予定があるあ懐かしいと思う中に入る片目のヒョンが店長してるってなるとかなんかそんなくだらないこと考えてしまう 예, 그래서 지훈이 이제 형무소에서 출소를 하고 그리고 길을 걷다가 보니까 자기 수족관이 있어서 아 그립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는데 한쪽 눈이 없는 형우가 거기서 점장을도 하고 있고 제가요? あんまり考えない方がいいアンダーヨベット2はないね 그래서 언더 유어 베드 그 속편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고 앞으로도 안 나올 거라고 하십니다. でもアンダーヨベットチェアはかもしれない 언더 유어 체어는 할지도 모릅니다. 네. 예.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형어의 미래가 그렇게 막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어요. 좀 격하지만 제였지만 형어가 저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괜히 살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눈 한 쪽 없이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잔인하지만 스스로 좀 사라졌을 것 같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슬프지만 아쉽지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잘 돼서 이게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패러디가 지훈이 이제 침대 밑에서 이러게 있는 거랑 뭐 합성해가지고 의자 밑에도 있고 막 저기 뭐 여기 영화관 의자 밑에도 있고 막 이런 게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었는데 저는 일단 그 감독님한테 제가 따로 질문을 했었어요. 형우가 왜 살았나요? 그리고 또 지훈과 저는 이렇게 겨울 속 눈 속을 달리는데 형우는 정말 따뜻하게 잘 촬영을 하네 그랬더니 그 질문을 한 다음날 내일 형우 누구보다 한 번에 고통받을 거야 이랬는데 이제 빨가벗고 눈 속으로 이제 가가지고 혼자 앉아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정말 깔깔깔 비웃어줬어요. 아 우리는 고통을 나눠가지고 받았는데 오빠는 한 번에 받는구나. 진짜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형호가 이게 살아나는 게 이거 관객들이 시즌 2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즌 2는 감독님께서 일본 감독님이셔서 없고 저는 예은이 입장으로 말하면 일단 너무 오랜 기간 이제 이런 아무 말 못하고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었어가지고 하나하나 해볼 것 같아요. 일단 뭐를 해야 될지 형호 품을 떠나서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집에서 이제 멍 때리면서 하나하나 조금 도전해보지 않을까. 혼자 씻고 혼자 자고 이런 조용한 고요한 곳에 있는 그런 연습을 하나하나 해보면서 점점 이제 사람도 만나가면서 일반적인 일상적인 사람의 이제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훈이는 출소 이후에 좀 더 흔들리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그런 침대 브랜드의 그런 느낌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이제 시간이 맞은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일본 영화들을 보다 보면은 그 사실 일본의 어떤 호러 소설들이나 그 추리 소설들이 국내에 거의 그 번역돼서 많이 출간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참 그 일본 내에서도 이제 영화로 많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이제 미국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 오이시 K라고 하는 작가의 소설이 이렇게 그동안 출간이 안 됐을까 되게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원작을 삼은 작품을 이렇게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출간이 된다고 하니까 첫 번째 출간되니까 굉장히 이제 반가운데요. 이 작가의 어떤 특유의 그 묘하고 되게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어두운 세계를 한번 소설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더군다나 제가 또 좋아하는 그 사부 감독님의 어떤 굉장히 놀라운 변신이라 그럴까요? 계속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도 굉장히 놀랍다는 그 생각을 갖게 해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감독님이 내일 이제 떠나게 되시는데요. 마지막인데 너무 아쉬워. 네, 많이들 아쉬우실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오늘도 되게 날씨가 따뜻해서 별로 부럽진 않은데 내일 오키나와 따뜻한 오키나와로 또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はい明日でも東京です俺 아, 근데 내일 저는 도쿄로 갑니다. 오키나와. 아, 아무튼 네, 오늘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이제 특히나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감독님 포함해서 배우분들의 어떤 소외가 남다를 것 같은 작품이어서 그래도 마지막 뭐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냥 뭐 짧게 끝내지 마시고 뭐 그동안 못 하셨던 얘기 좀 길게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지우 배우님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모르겠네요. 오늘 왜 이렇게 개그 욕심이 많을까요? 아무튼 멀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감독님한테도 이 언더 유어 베드라는 작품이 되게 뜻깊은 또 작품이 되시길 바라고, 또 수항이 형, 윤우 그리고 저한테도 이 작품이 앞으로 연기를 어차피 전 죽을 때까지 연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작품이 앞으로 연기를 해나가는데 꼭 저희한테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이었고, 네, 또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세 사람, 그리고 또 사부 감독님, 그리고 또 저기 계신 주성철 기자님, 편집국장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그리고 저희 제작사 미스테리 픽처스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도 제가 살면서 일본 감독님과 일본 원작으로 있는 작품을 제가 연기해 볼 수 있을 거란 상상조차도 못 해봤고, 제가 원래 하고 싶은 역할이 뭐예요? 라고 하면 누가 우울한 역할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이런 캐릭터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정말 저에게는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뜻깊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 저를 너무 이제 믿어주시고 그리고 맡겨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연기를 할 때 너무 제 연기를 좋아해 주신 제작사 대표님과 그리고 감독님과 등등 모든 스태프분들한테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역할을 통해서 저는 정말 연기를 더 하고 싶다. 앞으로도 계속 연기를 하고 싶고 다른 연기를 통해서 또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작품이었고, 일단 세 분,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지훈 오빠, 수항 오빠와 함께 이렇게 작품을 하게 돼서 정말 연기에 이제 이렇게 인물이 별로 없으니까 더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관객분들과의 이제 대화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도 마련해 주셔가지고 어쨌든 이게 뭔가 내용이 깊은 영화다시피 이런 설명도 할 수 있고 저의 이런 감정과 생각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정말 뜻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4일 동안 이렇게 진행됐던 곳에 이렇게 다 여러 번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도 이제 일본 돌아가신다고 해서 너무 아쉬운데 다음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 또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저도 뭐 막상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왜 웃죠? 아무튼 악역이라는 어떤 그냥 배우 입장에서 악역을 한번 좀 해보고 싶다라는 막연한 그냥 어떤 제가 희망사항이었죠. 하고 싶다 악역을 한번 하면 좀 임팩트 있는 악역을 해야겠다 하고 싶다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임팩트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단어에서는 거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너무 세죠? 네, 너무 세고 또뭐 주무무한 이런 춤사위까지 추고 저도 사실 진짜 처음에는 잘못됐다. 첫날 갑자기 이렇게 당황스럽게 막 춤을 추는 걸 요구하시고 해서 진짜 큰일 났다 싶었거든요. 근데 정말 어떤 모든 게 다 도전이었어요. 모든 게 다 도전이었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영화는 이제 감독의 예술이잖아요. 저는 정말 그래 이게 맞아? 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래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고 정말 제 몸을 던졌다시피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저도 이렇게 악역으로 처음으로 제 어린 시절, 유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어떤 그런 깊은 여러 가지의 전사들을 다 연기해야 되는 주연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객관화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아까 뭐 춤이 어땠는지 여쭤봤던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간에 이렇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뭐 어떤 혐오의 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아서 절반 이상은 그래도 성공하지 않았나 임팩트 면에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 뭐 이렇게 저도 이번 작품을 통해서 사실 윤우 배우는 예전 우리가 연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알았던 이제 동생이라서 더 연이 깊어지고 이 작품을 통해서 지훈이를 알게 돼서 지금도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참 되게 감사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감독님이랑도 작품할 수 있었고 너무너무 따뜻 깊은 순간들이었고 앞으로 또 더 이것들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좋은 배우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 또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ご来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年前今頃撮影しましたね。でこうやって公開できるっていうことが本当に嬉しく思ってます。 1년 전 딱 지금 정도 이럴 때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 영화를 공개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この機会を作ってくれた皆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제작사 대표님, 이은경 대표님 감사합니다. 役者さんにも役者さんもそうだと思うんですけど、要は慣れっていうのはすごく怖くて、やっぱりその現場を重ねれば重ねるほどどんどん慣れてくるし、自分がやりやすい環境をどんどん作ろうとするんですね。それは本当に敵であって、やっぱり全然そうなると成長しないんです。 배우분들도 그렇겠지만 이제 점점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현장이라던가 이제 자기가 하는 일에 익숙해지고 맙니다. 하지만 익숙함은 사실 적입니다. 익숙함에 길들여지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だから僕なんか特にそうですけど、年齢を重ねれば重ねるほどまた頭がどんどん硬くなっていく若い時のような感覚がやっぱりなくなってくるので、本当にこういうふうに環境を変えれたことはすごく俺は嬉しかったです。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머리도 이제 굳어져가지고서는요 어릴 때 생각했던 감각 같은 거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다른 환경에서 낯선 환경에서 영화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すごくもうとんがったすごく美しい映画ができたので本当に嬉しく思ってます。 매우 날카롭고 그리고 아름다운 영화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これからも頑張り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 계속 다른 작품으로도 계속 더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통역분께서도 정말 고생하셨어요. 네. 통역분들 제가 의도를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뭐 모든 얘기를 다 빼놓지 않으시고 열심히 해주셔서 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감독님 떠나시니까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지부라고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감독님 없이 해도 되니까 사실 뭐 이게 완전히 마지막 지부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긴 시간 정말 좋은 말씀 들려주신 새 배우분과 감독님 이제 보내드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